자, 우리 아내 고생했어. 회사의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건배하자. 남편은 자상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와인잔을 내밀며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분 전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와인잔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놀라움을 누르고 평소 자신을 괄시하던 시누이를 부르며 정말 찰나의 순간 아무도 모르게 시누이 장과 바꿨습니다. 그리고 불과 5분 후 화려한 창립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아내를 향해 판 함정이 시누이를 향할 줄은요.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저녁 7시 30분 서울 강남 그랜드 조선호텔의 대연회장.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이 연회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테리몰딩스 창립 30주년. 이 자리에 모인 300여 명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서윤은 황금빛 실크 드레스를 우아하게 차려입고 손님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5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한 자태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품이 있으십니다. 한 기업인이 감탄을 늘어놓자 옆에 남편 최도윤이 껄끄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제 아내가 좀 그렇죠. 저는 늘 조마조마합니다. 도윤의 말투는 겸손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그 냉기를 느끼며 가슴 한편이 얼어붙었습니다. 결혼 20년. 대체 언제부터 남편의 눈빛에서 온기가 사라진 걸까요? 20년 전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테리몰딩스 후계자와 신진 경영인의 결합. 모두가 부러워한 결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행복을 위해 경영권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도윤이를 믿는다. 내 딸을 잘 부탁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아들 지우가 중학생이 된 무렵부터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잦은 야근, 이유 없는 출장, 설명되지 않는 지출들. 처음엔 믿으려 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경영이 힘들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회사 자금 흐름을 확인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거래 내역들, 장미래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돈들, 고급 아파트 전세금, 명품 구매 내역, 해외여행 경비,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홍보팀의 젊은 과장 장미래, 30대 초반의 화려한 여자.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 지분이 조금씩 서윤의 이름에서 도윤의 이름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으로 조금씩 은밀하게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혼이 아니라 추방을.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가문을 위해, 체면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워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잠깐 자리 좀 뜰게. 도윤이 일어서자 서윤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던 서윤은 우연히 멈춰 섰습니다. 복도 벽의 전신 거울에 연회장 내부가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울 너머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는 모습, 주변을 살피는 긴장한 눈빛, 그리고 서윤의 와인잔 위로 기울어지는 병.
투명한 액체 한 방울이 붉은 와인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지금 뭘 한 거야?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설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와인에 무언가를 넣었다는 사실을. 날 죽이려는 거야? 정말로 날 없애려는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서늘한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었구나. 날 없애고 모든 걸 차지하려는 거였어. 장미래와 함께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조금씩 옮겨가는 회사 지분, 아들을 외국 유학 보내자는 제안, 최근 갑자기 고액의 생명보험을 든 것,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서윤을 제거하기 위한.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대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울면 안 돼.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다시 눈을 뜨자 침착한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당황하면 안 돼. 지금은 모른 척 해야 해.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20년간 훈련된 며느리의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흔들림 없이 단정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도윤이 서둘러 와인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금방이었어. 서윤은 남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녁 8시. 만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메인 테이블에는 서윤과 도윤, 시어머니 최명숙, 시누이 최은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허리 좀 펴. 명숙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마. 네, 어머님. 서윤은 등을 더 곧게 폈습니다. 20년째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창업주의 딸에서 며느리로, 경영자에서 가정주부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시누이의 조롱을 견디며 그것이 좋은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코스 요리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웨이터들이 와인을 따랐습니다. 서윤의 잔에도 진한 보랏빛 와인이 채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시누이 은지가 거만한 자세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언니, 그 드레스 작년에도 본 것 같은데 새로 안 사요? 은지의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서윤은 잔잔하게 웃으며 은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은지 씨, 왜요? 립스틱 좀 닦아요. 앞니에 새빨갛게 묻었네요. 어머. 은지가 당황해 핸드백을 뒤적이며 손거울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윤의 손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자신 앞에 와인잔을, 은지 앞으로, 은지의 깨끗한 잔을, 자신 앞으로. 단 2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은지의 립스틱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윤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테리몰딩스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연회장 곳곳에서 300개의 크리스털 잔이 일제히 들려 올라갔습니다. 샹들리에 빛에 반사된 와인이 루비처럼 빛났습니다. 건배.
은지는 언제나처럼 자신만만하게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한 모금이 아니라 반 이상을 단번에 과시하듯 당당하게. 서유는 잔을 입술에만 살짝 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도윤은 안심한 듯 어깨에 힘을 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가 흘렀습니다. 은지의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열이 나지? 은지가 손으로 목덜미를 만졌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아. 은지의 목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은지야. 명숙이 급히 다가갔지만 은지는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안 돼. 호흡이. 은지가 절규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와인잔들이 넘어지며 테이블에 붉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수정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은지의 입에서 흰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은지야. 명숙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은지의 몸이 힘없이 무너지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가 대리석 바닥을 쳤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경련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얀 천 위로 흐른 와인이 피처럼 번졌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와인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서윤은 침착하게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떨렸습니다. 손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공포, 들킬 수 있다는 공포. 서윤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알았어. 서윤아. 명숙의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습니다. 원래 그 와인은 내 거였잖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쏟아졌습니다. 비난하는 눈빛들, 의심하는 표정들. 하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어 갔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었어. 순종하면 인정받을 줄 알았지만 착각이었어. 나는 이용당하기만 했어. 시어머니의 눈초리, 시누이의 태도, 남편의 눈빛, 모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처음부터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으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 창업주 딸이라는 명분, 그것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서윤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은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명숙이 울부짖으며 뒤따라갔습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연회장은 완전히 혼돈에 빠졌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진 와인잔, 깨진 유리 파편, 바닥의 얼룩, 모든 흔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많이 놀랐지? 떨리는 목소리, 두려움을 감추려는 연기.
서윤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여보.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갈까? 아니요. 전 먼저 가겠어요. 도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아내가 진실을 모른다고 착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서윤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1월의 차가운 공기, 반짝이는 별들, 완벽했던 만찬이 악몽으로 끝난 밤. 하지만 서윤에게는 깨어남의 밤이기도 했습니다. 코트를 여미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결심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날 밤 10시. 한서윤은 택시 뒷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호텔을 나선 지 30분. 평창동 자택까지는 아직 20분이 더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불 켜진 빌딩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오늘 밤 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와인에 무언가를 떨어뜨리던 순간, 거울에 비친 그 냉혹한 표정, 은지가 쓰러지던 모습, 도윤의 창백한 얼굴. 정말 나를 죽이려 했어.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백을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서윤을 흘끔 봤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네, 괜찮습니다.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간 연습한 미소였습니다. 택시가 평창동 고급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5층짜리 단독주택. 도윤과 함께 지은 집. 아들 지우가 자란 집. 하지만 오늘 밤 이 집은 낯설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병원에, 지우는 기숙학원에, 가정부는 퇴근했고 혼자였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벽면에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사진, 지우가 돌 때 찍은 사진, 제주도 가족여행 사진, 작년 크리스마스 사진.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다 거짓이었어. 행복한 척했을 뿐이야. 그날 밤 11시. 서윤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잔. 몇 시간 전 은지가 마셨던 그 와인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만약 내가 마셨다면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은지 상태 안정됐어. 위세척하고 괜찮대.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 먼저 자. 미안해. 미안하다고.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걸까요?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공간. 남자에겐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해. 도윤의 말에 존중한다며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서윤이 절대 이곳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 확신했던 모양입니다. 서재는 깔끔했습니다. 큰 책상,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하지만 서윤의 눈은 책상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 회사 서류들, 계약서들.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잠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책상 위를 살폈습니다. 펜꽂이, 서류철, 액자. 도윤과 지우가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뒷면에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역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망설이지 않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이혼 소송 준비 자료. 배우자 부적격 사유 정신질환 의심. 서류에는 거짓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혼잣말, 불면증, 망상, 감정 기복. 모두 조작이었습니다. 날짜와 목격자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정부, 시어머니, 시누이의 증언 준비. 두 번째 서류. 재산 분할 계획서. 테리몰딩스 지분 180억, 강남 빌딩 120억, 부동산 100억, 총 400억 원. 붉은 글씨 메모. 정신질환 판정 시 법정 대리인 재산 관리 가능. 사망 시 전액 상속 보험금 30억 추가. 세 번째 서류. 위조된 정신과 진료 기록. 진단명 주요 우울장애, 불안장애, 망상장애. 서윤은 5월 3일 정신과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지우 학부모 상담이 있던 날. 명함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 쪽지 협조 감사. 5천만 원 입금 완료 최도윤. 네 번째 서류. 생명보험 증서 30억 원. 서명도 위조. 손이 너무 떨려 서류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치밀한 계획. 1단계 서윤을 정신질환자로 만든다. 2단계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재산을 관리한다. 3단계 서윤을 제거한다. 오늘 밤의 독극물은 3단계였던 것입니다. 서류 맨 아래 검은색 가죽 수첩. 도윤의 필기체로 날짜와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1월 8일 결심. 미래와 새 출발. 3월 15일 강남 빌딩 지분 이전 완료. 4월 3일 미래와 제주도. 완벽한 타이밍. 5월 3일 김 원장. 진료 기록 위조 5천만 원 합의. 6월 10일 어머니께 서윤 이상 행동 언급. 7월 1일 지후 미국 유학. 9월 출국. 8월 5일 생명보험 30억 가입. 서명 위조. 9월 12일 은지에게 서윤 감시 부탁. 10월 5일 미래 임신 확인. 서둘러야. 서윤의 눈이 멈췄습니다. 임신? 10월 20일 D-데이. 창립 기념일 이용. 사고사 위장. 10월 25일 약물 구입. 와인에 타면 30초 효과. 11월 15일 실행일. 오늘 끝난다. 마지막 줄. 오늘 날짜. 서윤은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 8개월. 남편은 8개월간 이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재산을 빼돌리고 서윤을 정신질환자로 만들고 독살하려 했습니다.
장미래의 아이를 위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5분 후 서유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들을 해외로 보내고 서윤을 정신질환자로 만들고 재산을 빼돌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도윤과 장미래, 제주도 해변 사진, 둘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자신에게 보여준 적 없는 미소, 장미래는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왼손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 미래의 글씨. 오빠, 곧 우리만의 시간이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 아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해요. 2024.10 10 우리 아기.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장미래는 임신을 알았고 도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렀던 것입니다. 서윤은 사진을 주워 수첩에 넣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고 열쇠를 제자리에, 모든 것을 원래대로,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만찬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쏟아진 와인, 깨진 잔, 바닥의 흔적들, 그리고 서윤은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증거, 오늘 밤 서재에서 본 모든 서류들, 내일 다시 가서 사진으로 찍어둘 것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1시, 도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병원에 있거나 장미래와 함께 있겠지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20년간 참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이려 했지. 나를 없애고 모든 걸 차지하려 했어. 좋아. 그럼 나도 각오하겠어. 서윤은 책상으로 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줄에 썼습니다. 복수 계획. 1. 증거 확보. 서재 서류 사진. 도윤과 미래 관계 증거. 재산 이전 내역. 마이너스 위조 진료 기록. 2. 법률 자문. 마이너스 이혼 전문 변호사. 마이너스 형사 고소 검토. 마이너스 재산 보전 조치. 3. 아들 보호. 마이너스 지우에게 진실 알리기. 마이너스 유학 연기. 4. 아군 확보. 마이너스 아버지 옛 동료 접촉. 5. 타이밍. 마이너스 서두르지 않기. 마이너스 완벽한 순간의 한방.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0년 전 사랑으로 들어온 집. 오늘 밤 전쟁을 선포한 집.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돌아온 것입니다. 서윤은 재빨리 노트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잠갔습니다. 침대로 가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종적인 아내인 척. 하지만 서윤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 계단을 오르는 소리, 2층 침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자니?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도윤이 침대 곁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너도 이해할 거야.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사랑이라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했지. 좋아. 그럼 나의 복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서윤은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20년 전 이 창가에서 도윤과 함께 야경을 봤습니다. 우리 평생 함께 살자. 도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기다려. 아직은 아니야. 완벽하게 준비할 거야. 그리고 단 한 번에 끝낼 거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윤이 게임의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서윤은 강남역 인근의 법무법인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20층 고급 오피스 빌딩.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세련된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한서윤 고객님 맞으시죠? 홍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서윤은 어젯밤 인터넷을 뒤져 이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대표 변호사 홍재석. 아버지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20년 만에 연락했을 때 홍 변호사는 반가워했습니다. 서윤이? 정말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이야? 서윤은 간단히만 말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해요. 급한 일이에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아. 60대 중반의 남자가 반갑게 일어섰습니다. 홍재석 변호사. 아버지와 함께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그래, 정말 오랜만이다. 앉아. 커피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커피가 나왔고 직원이 나가자 홍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서윤은 핸드백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남편 서재의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부터 봐주세요. 홍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젯밤의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홍 변호사는 모든 사진을 다 본 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서윤아,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야. 알아요. 이건 살인미수야. 형사 고소 대상이고. 그래서 삼촌을 찾아온 거예요. 홍 변호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주지. 그런데 내 아버지가 알면 뭐라고 하실까?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 몰랐어. 홍 변호사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형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형은 널 정말 아꼈는데. 그래서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도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서윤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 아니라 단단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저를 지킬 거예요. 홍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상황을 정리하자. 홍 변호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째, 형사고소, 살인미수, 문서위조, 사기. 특히 진료기록 위조는 명백한 범죄야. 김성민이라는 의사예요. 5천만 원 받았대요. 좋아. 그 사람도 고소 대상이야. 경찰 조사받으면 남편이 눈치채지 않을까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해. 증거를 더 모아서 한 번에 끝내는 거야. 무슨 증거요? 남편과 장밀의 관계 증거, 호텔 출입 메시지, 통화 기록. 어떻게 구해요? 탐정사무소. 내가 아는 곳 있어. 합법적으로만 움직여. 탐정이요? 요즘 이혼 사건엔 필수야. 좋아요. 둘째, 재산 보전. 이미 빼돌린 것도 되찾을 수 있어. 어떻게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그러면 남편 명의든 내 명의든 아무것도 못 팔아. 그럼 남편이 바로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돼. 고소하기 직전에 하는 거야.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면 남편이 대응할 시간이 없어. 홍 변호사는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계속했습니다. 셋째 아들. 지우가 몇 살이지? 18살이에요. 올해 고3이고 9월에 미국 유학 갔어요. 성인이네. 그럼 이혼 시 친권 문제는 없고. 하지만 아이에게는 진실을 알려야 해.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우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알아야 해. 나중에 알게 되면 더 큰 상처가 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좋아. 그럼 이제 전략을 짜보자. 홍 변호사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오늘이 11월 16일. 증거 수집에 2주. 12월 초에 모든 걸 동시에 진행하는 거야. 2주면 충분할까요? 충분해. 탐정들이 빠르게 움직일 거야. 그 사이에 너는 평소처럼 행동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서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잘 갔다 올게 하는 남편 보면서 웃어줘야 하는데. 힘들겠지. 하지만 2주만 참아. 그 뒤에는 내가 웃을 수 있을 거야. 홍 변호사가 서윤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형이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내 딸은 강한 아이야라고.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요, 삼촌.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형의 딸인데 당연한 거지. 그리고 서윤아. 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알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서는 서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문자. 여보, 점심 같이 먹을래?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아. 서윤은 잠시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청담동 프렌치 레스토랑 르시엘 어때? 12시 30분에. 알았어요. 그때 봐요.
서윤은 핸드폰을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좋아, 연기를 시작하자. 오후 12시 30분. 르시엘은 청담동에서도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미슐랭 1스타. 예약도 한 달은 기다려야 하는 곳. 서윤이 도착하니 도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도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젯밤 서재에 있던 그 남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냥한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연기야. 이건 연기일 뿐이야. 늦었어? 아니, 나 방금 왔어. 서윤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20년간 연습한 미소였습니다. 갑자기 왜 점심 먹자고 했어? 바쁘지 않아? 그냥 어제 일로 놀랐을 것 같아서. 미안해. 도윤의 표정이 진심으로 미안해 보였습니다. 연기가 능숙했습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한 배우네. 서윤은 속으로 냉소했지만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은지는 어때?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 위세척하고 괜찮아졌어. 오늘 아침에 퇴원했어. 다행이다. 정말 놀랐어. 갑자기 쓰러지는 거 보고. 나도 놀랐어. 그런데 이상한 게 도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은지 혈액에서 진정제 성분이 나왔대. 그것도 상당히 강한 거. 누가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서윤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와인잔을 들어 감췄습니다. 진정제? 은지가 먹었나 봐. 요즘 스트레스 많다고 했잖아.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런가? 그래도 이상해. 은지는 약 같은 거 안 먹는 애인데 건강에 진짜 신경 쓰거든. 사람은 몰라. 남들한테 안 보이게 숨기는 거 많잖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힘들 수 있어. 서윤이 천천히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죄책감? 긴장? 그래. 내 말이 맞네. 식사가 나왔습니다. 트러플 리조또와 송로버섯 스테이크. 평소 서윤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맛이 없었습니다. 씹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웃으며 먹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나 회사 가봐야 해. 넌? 집에 갈 거야. 그래. 저녁은 집에서 먹을게. 알았어. 조심해서 가. 도윤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힘들다. 하지만 이겨내야 했습니다. 2주만 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한서윤 고객님 맞으시죠? 탐정사무소 진실의 김민수입니다. 홍 변호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서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맞아요. 내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전화를 끊고 서윤은 하늘을 봤습니다. 11월의 맑은 하늘. 이제 시작이야.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2주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완벽한 아내,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연기자. 아침에 잘 다녀와요. 저녁에 오늘 힘들었어? 밤에 사랑해요. 모두 거짓말. 도윤이 20년간 한 것처럼 핸드폰을 꺼내 캘린더에 표시했습니다. D-14. 2주 후 11월 30일. 그날 모든 가면을 벗을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일상. 하지만 서윤의 일상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20년간 참고 순종하고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싸울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 자신을 위해. 택시가 평창동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최도윤. 곧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 서윤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 한서윤은 구로디지털 단지 근처의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탐정사무소 진실 간판이 7층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평생 처음 오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손에 땀이 났습니다. 탐정을 만나다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해야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한서윤 고객님이시죠? 김민수입니다. 홍 변호사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책상, 컴퓨터, 파일 캐비닛, 벽에는 각종 자격증과 표창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수 탐정, 공로상 같은 것들. 홍 변호사님께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남편분의 외도 증거 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네, 맞아요. 서윤은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윤의 수첩에서 발견했던 그 사진. 제주도 해변의 도윤과 장미래. 이 여자가 장미래예요. 테리몰딩스 홍보팀 과장이고요. 김 탐정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임신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남편 수첩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 여자부터 미행하겠습니다. 출퇴근, 주말 활동, 남편분과의 만남.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임신했으면 더 조심스럽게 움직일 테니 패턴이 명확해요. 사진도 찍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호텔 출입, 식사, 신체 접촉까지 합법적 범위에서 모두 확보합니다. 김 탐정이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이건 저희가 최근에 처리한 케이스인데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호텔 주차장, 레스토랑, 아파트 현관. 선명한 증거 사진들이었습니다. 대부분 2주 안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걱정 마세요.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김 탐정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분이 혹시 눈치채실 가능성은 없나요? 최대한 조심하고 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탐정일의 90%는 고객의 연기력이거든요. 김 탐정이 웃었습니다. 한서윤 고객님, 연기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20년간 연습했어요. 서윤도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쯤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쯤이면 결정적인 걸 하나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서윤은 일어서려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많이 하시나요? 남편 외도 조사 같은 거? 많죠. 제 케이스의 70%가 이런 일입니다. 다들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나요? 김 탐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반반입니다. 어떤 분들은 증거를 보고도 참아요. 아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바로 이혼해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전 후자예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절 죽이려 했어요. 용서 같은 건 없어요. 김 탐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홍 변호사님께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끝내고 싶어요. 한 방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윤 사장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목소리.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고 한진우 회장님의 전 비서였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비서님이요? 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만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도윤 대표와 관련된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서초동 카페 올리 아시나요? 4시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철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비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사를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최도윤과 관련된 얘기, 오후 4시, 서초동 카페 올리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서윤이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 6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박철수가 일어섰습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박 비서님, 오랜만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장례식 이후 처음이네요.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작은 무역회사 하나 차려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연락드린 건 최도윤 대표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놀라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결혼할 때부터요. 회장님께서 경영권을 넘기실 때 본 그 사람의 눈빛.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알아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부탁하셨어요.
서윤이를 잘 봐달라고 박철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제 말을 안 들으셨어요. 사위를 믿어보자 딸이 행복하면 됐다고 하셨죠. 비서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은 걸 압니다. 하지만 박철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테리몰딩스 내부에서요. 무슨 소문이요? 최 대표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정신질환자로 만들려 한다는 소문도요. 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는 여전히 테리몰딩스에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리부 이 과장, 기획팀 김 차장, 회장님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죠. 박철수가 봉투를 밀었습니다. 이게 6개월간 이상 거래 내역입니다. 제 친구들이 모아준 거예요. 서윤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좌 이체, 부동산, 주식 매매, 모두 도윤의 이름. 총 150억 원입니다. 사장님 명의였던 자산들이에요. 150억. 그리고 한남동 펜트하우스 계약서 50억짜리인데 명의가 장미래예요. 알고 있어요. 임신 사실도요? 네. 사장님도 아시는군요. 그럼 이것도 아실까요? 박철수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장미래가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3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임신 6개월쯤 되어 보이더군요. 서윤은 사진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비서님,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박철수가 서윤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없어도 서윤이를 잘 봐달라고. 아버지가. 저는 그 부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박철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회장님의 딸이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더 있습니다. 뭔데요? 테리몰딩스 내부의 회장님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들은 최 대표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장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들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회장님의 딸이니까요. 그리고 박철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분이니까요.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박철수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핸드폰 메모를 열었습니다. 아군 1. 홍재석 변호사 2. 김민수 탐정 3. 박철수 전 비서 4. 테리몰딩스 내부 직원들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서윤 편에 서는 사람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 자연스러운 웃음. 연기가 능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네. 저녁 먹을래? 응, 좋아. 부엌으로 가며 생각했습니다. D-13.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니까요. 11월 23일 목요일 오후 3시 한서윤은 카페에서 김민수 탐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미행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도윤에게서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먹어. 미안. 서윤은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아마 장미래와 있겠지요. 사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김 탐정이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워 보이는 가방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둘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탐정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일주일간 미행한 결과입니다. 대박입니다. 정말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잡았어요. 김 탐정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최도윤, 장미래 증거자료, 사진과 동영상이 수십 개. 첫 번째, 11월 17일 금요일. 사진 속 도윤과 장미래가 강남 호텔 로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편안한 표정. 이날 최 대표는 회사의 외부 미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미래와 호텔에 들어갔죠. 다음 사진. 호텔 객실 복도를 걷는 두 사람. 도윤이 장미래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체크인은 오후 1시, 체크아웃은 4시, 3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11월 19일 일요일. 이번엔 한남동 펜트하우스 앞이었습니다. 도윤과 장미래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미래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이날은 함께 집을 구경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도 왔더군요. 집을 꾸미고 있었네요. 네. 장미래가 벽지 색깔 고르고 가구 배치 상의하고 완전히 신혼집 꾸미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음 사진. 도윤이 장미래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런 표정, 나한테는 한 번도 안 지었어. 세 번째, 11월 21일 화요일. 이번엔 산부인과 앞이었습니다. 서울여성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날 장미래가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최 대표가 동행했고요. 사진 속 도윤은 대기실에서 장미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산모 수첩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검진 끝나고 둘이 식사했습니다. 청담동 일식집,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두 사람. 도윤이 장미래에게 초밥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 김 탐정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도윤과 장미래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차장 같았습니다. 사랑해.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오빠. 장미래가 대답했습니다. 곧 이혼할 거야. 조금만 참아. 알아요. 아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둘이 입을 맞췄습니다. 길고 진한 키스였습니다. 서윤은 동영상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 이건 예상했던 거야.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계속 보여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호텔 출입, 신체 접촉, 사랑 고백, 임신 사실, 이혼 언급. 다 있어요. 김 탐정이 USB를 꺼냈습니다. 모든 사진과 동영상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쓰기에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은 USB를 받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김 탐정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 더 발견한 게 있는데요. 이건 좀 심각합니다. 뭔데요? 최 대표가 어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김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도윤이 조용한 카페에서 50대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조사해 봤는데요. 이름이 강민호. 전직 경찰관이고 현재는 사설조사 업체를 운영합니다. 사설조사 업체요? 쉽게 말하면 불법적인 일도 하는 탐정 같은 거예요. 미행, 도청, 해킹, 그런 것들.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대표가 뭔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 내용은 못 들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김 탐정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건네는 장면.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현금으로 주더군요. 아마 성금인 것 같습니다. 서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날 조사하고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낌새 없으셨어요? 누가 따라온다든지 전화가 이상하다든지. 서윤은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서윤이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지갑, 화장품, 핸드폰, 안쪽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건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작고 검은 동그란 것, 단추만한 크기, 플라스틱 재질의 작은 LED 불빛. 이게 뭐죠? 제 가방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서윤은 그것을 김 탐정에게 건넸습니다. 김 탐정이 그것을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조명 아래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GPS 추적기입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뭐라고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 사장님 가방에 추적기를 넣었습니다. 사장님이 어디 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서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부터?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최근일 겁니다. 최 대표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김 탐정이 추적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일단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사장님은 새 가방을 사세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이요? 최 대표가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사장님이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서윤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여보. 응.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의심하는 목소리. 집에 있었어. 왜? 아니, 그냥. 뭐 특별한 일 없었어? 없었어. 왜 그래?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응? 요즘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서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달라?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 친구들 자주 만나고 외출도 많이 하고. 그게 이상해? 아니, 이상한 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도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탐색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바쁜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궁금증이 그렇게 많아? 서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 그냥 내가 행복해 보여서 좋더라고. 그래, 고마워. 그럼 나 저녁 먹어야 해서 끊을게. 그래. 잘 먹어. 전화를 끊고 서윤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치챘어. 도윤이 눈치챘어. 아니, 정확히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확신은 아니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홍재석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삼촌, 저예요. 서윤아, 무슨 일이야? 도윤이 눈치챈 것 같아요. 홍 변호사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확실해? 제 가방에 GPS 추적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도윤이 사설 탐정을 고용했대요. 생각보다 빠르네. 원래 계획이 12월 초였는데. 어떻게 하죠? 잠시 침묵. 홍 변호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겨야겠어. 이번 주 안으로. 이번 주요? 그래. 도윤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야 해.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 탐정 결과도 나왔고 박철수 비서님 자료도 있고. 하지만 너무 급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지금이 적기야. 도윤이 확신하기 전에 끝내는 거야. 홍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1월 29일 그날 모든 걸 동시에 진행할 거야. 이틀 후요? 그래. 형사고소, 민사소송, 재산 보전 가처분. 한 번에 몰아치는 거야.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서윤아. 네. 이틀 동안 절대 평소처럼 행동해. 도윤한테 아무것도 들키면 안 돼. 알겠지?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1월의 차가운 하늘.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D-2. 이틀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니, 시작됩니다. 진짜 전쟁이. 집으로 걸어가는 서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결심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도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더 빨리 끝내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마 장미래와 함께 있겠지요. 서윤은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숨겨둔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서재에서 찍은 사진들, 박철수가 준 거래네요. 오늘 받은 USB. 서윤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마지막이야. 이틀만 더 견디면 돼.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비. 서윤은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봤습니다.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흐르는. 이틀 후, 금요일, 모든 것이 뒤바뀔 것입니다.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 D-데이 전날, 한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니, 시작됩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홍재석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 내일 오전 9시 경찰서. 10시 법원. 모든 준비 완료. 오늘 하루만 더 버텨.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루만 더. 욕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괜찮아. 내일이면 끝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윤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요즘 자주 그러네. 불면증? 생각이 많아서. 서윤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생각? 지후 생각. 지후? 미국에서 잘 지내잖아.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응? 혹시 나한테 할 말 없어? 서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 그냥 요즘 이상해. 내가. 도윤이 서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힘이 새었습니다. 예전보다 차가워진 것 같아. 나한테. 무슨 소리야? 나 똑같은데. 아니야. 뭔가 달라. 눈빛도 달라. 말투도 달라. 도윤의 눈이 서윤을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뭐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서윤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담담함이었습니다. 뭘 알아? 그게. 도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나 회사 가야 해. 도윤이 손을 놓았습니다.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우리 앞으로 일. 도윤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오신대. 은지도.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가족회의 한다고.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대. 무슨 얘기? 나도 몰라.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신대. 도윤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6시까지 와. 늦지 마.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은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온다고? 가족회의?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홍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삼촌,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오늘 저녁에 시어머니가 온대요. 가족회의 한다고. 타이밍이 최악이네. 어떡하죠? 혹시 도윤이 뭔가 눈치챈 걸까요?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을 거야. 그럼요. 일단 가서 들어봐.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내일이면 끝나니까.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6시 서윤은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최명희 여사 70대 중반, 우아하지만 냉랭한 여자. 곧이어 도윤과 은지가 도착했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부른 이유는 말이야. 잠시 멈췄습니다. 서윤이, 내 얘기 때문이야. 서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요? 그래. 요즘 내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었어. 누구한테요? 은지한테. 은지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냉소적이었습니다. 언니가 요즘 자주 외출한대요.
친구 만난다고. 근데 어머니, 언니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서윤은 은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친구가 몇 명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20년 동안 봤으니까 알죠. 언니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잖아요. 사람은 변해. 갑자기요? 요 몇 주 사이에? 은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서유는 봉투를 봤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윤이가 내 가방에서 발견했어. 도윤이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근데 내가 너무 이상해서. 서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 넣어뒀던 홍 변호사 명함. 도윤이 찾아낸 것입니다. 변호사를 만났어? 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게 이혼하려고? 직격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 인터넷에 다 나와.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홍재석 변호사 프로필이 떠 있었습니다. 서윤아.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혼하려고 했어? 나한테 할 말 없었어? 서윤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죽이려 해놓고, 자기가 먼저 배신해놓고, 지금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뭐가 있겠어. 당신도 할 말 있잖아. 서윤이 처음으로 반격했습니다. 뭐? 장미래.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지가 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그거 알고 있었구나. 네.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아니요. 서윤이 일어섰습니다. 이혼만 하려던 게 아니에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홍 변호사가 준 고소장 초안. 형사 고소도 할 거예요. 살인미수, 문서위조, 사기로. 도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당신네 와인에 독 탔잖아. 11월 15일 창립기념일에. 너, 그걸 어떻게 해?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 알아. 은지가 대신 마신 것도. 당신이 계획한 거 다. 서윤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위조한 정신과 진료 기록도 있고, 생명보험도 있고, 빼돌린 재산도 다 알아.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사실이니?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아, 대답해.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도윤이 주저앉았습니다. 회사가 전부 서윤 명의예요. 20년 동안 일했는데 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람 죽일 이유가 돼? 서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아. 네. 이 서류 어디서 구했니? 당신 아들 서재에서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한테서도 받았어요. 회사 사람들? 네. 아버지 시절부터 일했던 사람들이요. 그들이 다 도와줬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내일 고소할 거니? 네. 안 되지.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래. 안 돼. 우리 집안 망신시킬 셈이니? 망신은 당신 아들이 시킨 거예요. 그래도 안 돼.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는 건 안 돼.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혼은 해줄게. 조용히. 재산도 내 목 다 줄게. 그 대신 고소는 취하해. 싫어요. 서윤아, 당신 아들은 날 죽이려 했어요. 독을 탔다고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알아. 알아. 우리 아들이 잘못했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정까지 가면 우리 가문이 끝나. 테리몰딩스도 끝나. 수백 명 직원들도 피해를 봐. 그게 내 문제예요? 내 아버지가 세운 회사야. 내 아버지 이름이 걸린 회사라고. 서윤은 멈칫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안 하셨을 거야. 조용히 처리하셨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고소는 취하해줘. 대신 내가 원하는 건 다 줄게. 서윤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는 한 번도 서윤에게 제발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서윤아, 내일 대답할게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서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내일 고소하려던 계획이 시어머니가 알아버렸습니다. 도윤도 알아버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홍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삼촌, 서윤아, 무슨 일이야? 다 들켰어요. 명함 때문에. 시어머니가 알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정해.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고소 취하하라고 해요.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한대요. 직원들이 피해본대요. 아버지 이름이 걸린 회사라고. 서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떡하죠? 어떡해요? 서윤아, 들어봐. 홍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범죄자를 감싸는 거. 하지만 내일 계획대로 해. 알겠지? 네. 전화를 끊고 서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 서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서윤은 무릎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는 거였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8시 D-데이. 한서윤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어젯밤 울고 또 울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물은 이제 없었습니다. 결심만 남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홍재석 변호사. 서윤아, 준비됐니? 네. 혹시 마음 바뀐 거 아니지? 아니에요. 가겠어요. 잘 생각했어. 9시에 강남경찰서 2층 민원실에서 보자. 네, 삼촌. 서윤은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핏발 선 눈.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디가? 경찰서. 그래도 가려고? 응. 도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알아. 그럼 왜 이러는 거야? 우리 20년 함께 살았잖아. 지후도 있잖아. 그러니까 더 가야지. 서윤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나를 죽이려 했어. 독을 탔어.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 아들이 있는 여자를 죽이려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쳤었어. 장미래한테 빠져서. 그게 변명이 돼? 서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줘. 응? 내가 뭐든지 할게. 재산도 다 줄게. 회사도 내가 가져. 그러니까 늦었어. 서윤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가면 안 돼. 손 놔. 안 놔. 절대 안 놔. 서윤이 힘껏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지금 경찰서 가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친 거 고소하러 가는 거야. 제발. 그리고 말야. 서윤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미안하면 경찰서 와. 자수해. 그게 진짜 사과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오전 9시 강남경찰서 2층 민원실. 홍재석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박철수 전 비서도 함께였습니다. 서윤아, 삼촌, 박 비서님, 잘 왔어. 준비 다 됐니? 네. 세 사람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형사님, 이쪽이 고소인 한서윤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철 형사입니다. 강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소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네요. 살인미수, 문서위조, 사기. 네, 모두 사실입니다. 서윤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증거 자료입니다. USB, 사진, 문서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강 형사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건 피의자가 작성한 수처? 네. 8개월간의 범행 계획이 날짜별로 적혀 있어요. 10월 25일 마이너스 약물 구입. 와인에 타면 30초 효과. 정신과 진료 기록 위조? 네. 김성민 의사와 공모. 5천만 원 영수증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30억 원. 서명 위조. 저는 가입한 적도 없어요. 재산 이전 내역도 있습니다. 6개월간 150억 원. 강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윤이 USB를 건넸습니다. 남편과 장미래라는 여자의 불륜 증거입니다. 호텔 출입, 키스, 사랑 고백 모두 있습니다. 강 형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오빠. 곧 이혼할 거야. 강 형사가 동영상을 멈췄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정말 이혼까지 가실 겁니까? 가족인데.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가족이 아니에요.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피의자 소환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그때 민원실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형사님, 형사님 계세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도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최명희 여사와 은지도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고소했어? 정말? 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강 형사가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사람 시어머니입니다.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을 고소했다고요. 그건 개인 문제고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도윤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손대지 마세요. 서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 사람한테 접근하지 마십시오. 홍 변호사가 도윤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은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언니, 뭐? 언니도 참 대단해. 가족을 경찰서까지 끌고 오다니.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도 피해자야. 언니 때문에 독 마실 뻔했잖아. 서윤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피해자? 정말? 지금 그 말이 나와? 당연하지. 나 그날 응급실 갔었어. 그럼 이건 뭐야? 서윤이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11월 15일 만찬장. 화장실에서 나오는 은지와 도윤. 복도의 CCTV 영상. 오빠, 정말 오늘 해? 응. 오늘. 무섭지 않아? 혹시 걸리면. 어쩔 수 없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지후가 미국 가고 없으니까. 알았어. 내가 언니 술잔 바꿔칠게. 그 대신 나중에 약속 지켜. 그럼 내 몫은 확실히 챙겨줄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거기 CCTV가 있었지. 넌 몰랐겠지만. 서윤이 은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공범이야. 살인미수 공범.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술잔 바꿨잖아. 내 오빠가 독 탄 거 알면서. 은지가 주저앉았습니다. 강 형사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최은지 씨 맞습니까? 네. 공범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은지는 아니야. 은지는 몰랐어.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강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사님, 제발. 은지는 제가 시켰어요. 은지는 몰랐어요. 그건 조사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강 형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피의자 2명 있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이년아,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홍 변호사와 박철수가 막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내 자식들이 경찰에 끌려가는데.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서윤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서윤을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했던 그 여자. 지금은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전 어머니가 한 번도 사과하는 거 본 적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가 미안해 하실 건 따로 있어요. 뭔데? 제가 아니라 제 아버지한테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아들을 믿고 회사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제 딸을 죽이려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어떻게 용서가 돼요? 어떻게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최도윤 씨, 최은지 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도윤과 은지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형사님, 제발, 우리 아이들은 시어머니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았습니다. 이게 정의였습니다. 오전 11시 서윤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날씨였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홍 변호사가 옆에 섰습니다. 수고했어, 서윤아. 정말 용기 있었어. 감사합니다, 삼촌. 삼촌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재판은 승소 확실해. 증거가 완벽하니까. 도윤과 은지 모두 처벌받을 거야. 네. 그래야 해요. 박철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하실 거예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비서님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엄마, 지우야. 무슨 일이야? 오빠한테 이상한 전화 왔는데.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줄게. 방학 때 한국 오면.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아? 응.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 오히려 이제야 괜찮아진 것 같아. 진짜? 다행이다. 사랑해, 아들. 엄마가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전화를 끊고 서윤은 길을 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운 발걸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당당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서윤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5월 한서윤은 테리몰딩스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그 자리, 20년 만에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 5월의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실록이 푸르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 테리몰딩스 대표 최도윤, 살인미수 혐의 징역 7년 확정. 최은지, 공범 혐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김성민 원장, 문서 위조 혐의 의사면허 취소. 재판은 4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의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십시회의 준비됐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서윤은 일어섰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한서윤, 테리몰딩스 회장 한서윤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임원들이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서윤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하나씩 배워가며 성장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2분기 실적 보고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매출 2,35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80억 원입니다. 목표치 초과 달성했습니다. 좋습니다. 신규 사업부 매출이 낮은데 이유가 뭔가요? 본부장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용을 늘려야겠네요. 인사팀과 협의해서 다음 주까지 계획 세워주세요. 네, 회장님. 서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묻고 듣고 결정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회사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도윤이 빼돌린 재산도 대부분 회수했습니다. 직원들도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서윤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일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옆에서 지켜보며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사진 액자를 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서윤이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죠? 문득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후 3시, 서윤은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우가 한국에 오는 날, 여름 방학을 맞아 돌아오는 아들. 도착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설렜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아들. 엄마.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키가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서윤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엄마.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교도소에 있어. 만나봤어? 아니, 만날 생각 없어. 그렇구나.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우야. 응?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이런 일 겪게 해서.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지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 용기 내줘서. 지우. 솔직히 말하면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충격이었어. 하지만 엄마가 참지 않아서 다행이야. 지우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참고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아들. 나야말로 고마워. 강한 엄마여서. 둘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창동 집이 아니었습니다. 성북동에 새로 구한 작은 집. 3층 빌라. 조용하고 아늑한 곳. 여기야? 응. 어때? 좋은데? 아늑해. 지우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혼자 살기 딱 좋겠다. 지우 방도 있어. 2층. 진짜? 나 방학 때마다 올게. 둘은 웃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서윤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맛있다, 엄마.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야. 그래, 많이 먹어. 엄마는 요즘 어때? 회사 일 괜찮아? 응.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 대단해, 진짜. 엄마가 회장이 될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서윤이 웃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할만하더라. 아버지 딸이니까. 그렇지.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성북동 골목길.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근데 말이야. 응? 외롭지 않아? 혼자 사는 거. 아니, 안 외로워.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 응. 하고 싶은 거 하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고마워, 지우야.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참, 엄마. 응? 박 비서님한테 연락 왔더라. 잘 지내냐고. 그래. 나중에 같이 식사 한번 해야겠다. 응. 좋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유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이런 게 아닐까? 거창한 게 아니라 아들과 함께 걷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자유롭게 숨 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유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지후와 함께 경기도 용인 조용한 묘역.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 할아버지, 지후 왔어요. 지후가 절을 했습니다. 서윤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회사 잘 지키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5월의 바람.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서유는 미소 지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회사에 갔던 날들. 서유나, 회사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 돈이 아니라 사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버지. 기억하고 있어요. 직원들을 소중히 대하고 있어요. 지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정말 멋있어요. 회사에서도 다들 엄마를 존경한대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엄마? 엄마가 말이야. 대학원 다니려고 해. 진짜? 응. 경영학. 9월부터 시작해. 대박. 엄마, 멋있다. 서유는 웃었습니다. 50대에 시작하는 공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딱 맞는 때였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며 서유는 생각했습니다. 20년은 도윤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한 인생. 서유는 당당했습니다. 서유는 자유로웠습니다. 서유는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유는 카페에서 홍재석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그래, 서유나. 잘 지냈니? 네. 덕분에요. 회사는 어때? 좋아요. 직원들도 열심히 도와주고. 다행이다. 홍 변호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20년을 참다가 한 번에 해결하다니. 삼촌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아니야. 내 용기였어.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삼촌, 응? 제가 잘한 걸까요? 정말?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냥 조용히 이혼만 했으면 어땠을까? 법정까지 안 갔으면 어땠을까? 홍 변호사가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네.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잘했어. 정말요? 그래. 내가 고소하지 않았으면 도윤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났을 거야. 그리고 똑같은 짓을 했을 거야. 내가 그걸 막은 거야. 그게 진짜 정의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촌. 항상 힘이 돼주셔서. 별 말씀을. 형의 딸인데. 카페를 나서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지금 이 자유가 있었습니다. 5월의 저녁, 서윤은 집 베란다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경영학 교재, 다음 달부터 시작할 대학원 수업 준비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핑크빛과 주황빛 노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 내일 친구들 만나고 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엄마는 뭐해? 공부. 리포트 제출해야 해서. 학생 엄마네. 파이팅. 전화를 끊고 서윤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 경영. 흥미로웠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막은 도윤의 아내였습니다. 순종하고 참고 희생하는 삶. 하지만 두 번째 막은 달랐습니다. 한서윤, 회장 한서윤, 학생 한서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한서윤.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전보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50살. 오히려 딱 맞는 나이였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30년, 40년,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베란다 창을 열었습니다. 5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한서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